오늘은 새로 생긴 KTX를 타고 조금 멀리 여행을 할 건데요. 아직 이른 새벽이라 플랫폼에도 사람이 많이 없네요. 전국적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린 상황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조금 남쪽으로 갈 거라서 서울보다는 좀 따뜻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럼 함께 출발해 보실까요? 이곳은 청량역입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31일에 개통한 KTX역으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요. 아직 이른 아침이지만 멀리 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셨네요. 오늘은 KTX 이음열차를 탈 겁니다. 네 시간 만에 신해운대역에 도착했습니다. 신해운대역은 원래 동해선 열차가 정차하는 광역 전철역인데요. 예전에는 해운대역이었다가 지금은 신해운대역으로 명칭이 변경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래 신해운대역에는 KTX 열차가 정차를 안 했었는데요. 지난 12월 30일부로 서울 청량리에서 출발하는 KTX 이음열차가 이곳 신해운대역에도 정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부산 여행이 좀 더 다양하고 다채로운 코스로 즐길 수 있게 됐네요. 횡단보도를 건너서 저 지하차도 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 앞에서 택시를 타셔도 되는데 버스 노선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버스 노선 쪽으로 가볼게요. 오늘 서울은 영하 10도가 넘는 한파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 부산 쪽은 남쪽이라서 지금 영하 한 2도 그리고 한 두세 시간 있으면 영상으로 올라간다고 하네요. 신해운대역 나오셔서 이 지하 보도 쪽으로 건너가시면 됩니다. 신해운대역의 이름은 해운대가 들어가지만 사실 해운대 해수욕장까지는 거리가 좀 있는 편이고요. 역 바로 앞에서 버스를 타시면 약 10분 정도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는 오늘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좀 더 다른 코스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를 가기 위해서 부산역에서 지하철을 갈아타게 되는데요.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해운대역에서 내리시면 되는데 부산역에서 해운대역까지 대략 한 5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만약 청량리에서 가까우신 분들은 청량리에서 신해운대역으로 오셔서 신해운대역에서 택시를 타시거나 버스를 타시면 시간은 비슷하게 소요가 되겠지만 환승은 안 해도 되는 그런 장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운대 경찰서 좌동 지구대 사거리입니다. 그 사거리에서 대각선 방향 쪽으로 건너가시면 됩니다. 저 앞에 버스 정류장이 보이네요. 버스 정류장 이름은 동부 아파트 버스 정류장입니다. 여기에서 181번 버스를 타시면 되는데요. 배차 시간은 5분에서 10분 정도 됩니다. 카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변항 입구에서 지금 하차했습니다. 버스로 약 20분 정도 걸렸고요. 오늘 출발지는 바로 이곳 대변항입니다. 다행히 여기까지 오면서 날씨가 많이 풀려가지고
지금은 영상 2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남쪽이라 따뜻하네요. 오랜만에 겨울바다를 보는데 확실히 바다는 여름바다, 겨울바다 각각 다른 매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겨울바다를 조금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신해운대역에서 택시를 타고 여기까지 오시면 택시 요금은 14,000원 정도 나오고 시간은 15분 정도 걸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위치한 국가어항인데요. 부산을 대표하는 멸치 어획 항구 중에 한 곳입니다. 주요 어종은 봄에 많이 잡히는 멸치와 그리고 미역, 다시마 등이 주 업종이고요. 특히 기장멸치가 유명한데 기장멸치는 매년 3월부터 6월에 많이 잡힙니다. 지금 항구 주변에 식당들도 많고 예쁜 카페들도 많은데 너무 아담하고 예쁜 것 같아요.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요. 이곳 대변항은 예쁜 등대들이 많은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지금 저 앞에 빨간색 등대가 보이죠? 그 뒤쪽으로도 두 개의 멋진 등대가 보입니다. 해변에는 예쁜 카페하고 식당들이 많은데 대변항의 유명한 메뉴는 멸치찌개랑 멸치 쌈밥이 유명하고요. 조금 더 가면 해녀분들이 운영하는 해녀촌도 있습니다. 입맛에 맞게 골라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갈 코스는 대변항에서 출발해서 해변을 따라서 해운대까지 걸어가는 약 14km 정도 되고요. 휴식 시간을 포함해서 5시간 정도 예상을 합니다. 여기 낚시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이시네요. 잘 잡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제가 걷고 있는 길은 부산 갈매길의 일부 구간이기도 하고요. 해파랑길 2코스와도 일부 겹치는 구간입니다. 여기 오징어가 많이 널려져 있네요. 이쪽도 오징어가 많이 잡히는지 여기 오징어 덕장인데 저는 오징어를 반 정도 건조한 반건조 오징어 참 좋아하는데 요새 가격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오징어 덕장 옆에 대변 어촌계 수산물 직매장이 있는데요. 건어물들을 많이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바다 향기가 아주 물씬 나네요. 대변항 끝쪽으로 오시면 끝쪽에 이렇게 식당들이 쭉 늘어서 있는데요. 주 메뉴는 주로 전복죽이나 해산물 그리고 멸치 쌈밥, 멸치찌개 그런 것들을 주로 팔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많은 곳에 들어가시면 크게 실패할 일은 없으실 것 같아요. 끝쪽으로 오시면 연화리로 이어지는데요. 연화리에는 이제 죽도가 있고요. 그리고 연화리 해녀촌 두 가지가 유명합니다. 쭉 걸어가는 코스에 모두 모여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건 참 장점이네요. 여기가 말로만 듣던 연화리 해녀촌이네요. 쭉 포장마차들이 아주 많은데요. 메뉴들은 대부분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이름이 대부분 누구누구네 엄마, 이모, 할머니 주로 이래서 좀 헷갈리네요. 죽도로 올라가는 인도교가 있는데요. 우선 여길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 죽도는 무인도고요. 대나무가 많아서 죽도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썰물 때 걸어서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인도교가 있어서 아주 편합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죽도고요. 그 앞쪽으로 해녀촌들이 쭉 늘어서 있습니다. 죽도 앞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보이는데 저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왼쪽으로는 대변항이 보이고 있습니다. 연화리 쪽은 주로 전복죽이 인기 메뉴인 것 같고요. 대변항 쪽으로 가시면 멸치 쌈밥과 멸치찌개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네요. 여기가 바로 죽도입니다. 굉장히 작은 무인도인데요.
섬 안에 작은 건물이 보이긴 하는데 어떤 용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내려갈 수 있으니까 한번 가볼까요? 지금 물이 빠져서 걸어 들어올 수 있는데 물이 차면은 건너올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식당이 즐비하네요. 규모도 굉장히 크고 뭐 먹을지 고민이 들 정도로 아주 다양합니다. 아까 봤던 그 등대를 이 서암항에서 보니까 더 잘 보이네요. 서로가 겹쳐 보여서 더 쌍둥이처럼 보이는데요. 이쪽에서 보니까 정말 태권브이와 마징가 제트 머리를 빼박은 것 같습니다. 아주 닮았죠? 연화리를 지나서 지금 해변을 따라 쭉 바닷길을 걷고 있습니다. 대변함 다음은 서암항이고요. 이렇게 해변을 따라 고즈넉하게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지금 분양 중인 아파트도 보이는데 와, 이런 곳에 아파트가 있으면 거실 뷰는 뭐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오늘 바람도 없고 정말 바다도 잔잔하고 날씨도 한파가 끝나고 아주 좋습니다. 오히려 더운 여름에 걸을 때는 이런 길 걷는 게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겨울에 걸으니까 땀도 안 나고 한적하고 조용하게 걸을 수 있어서 나름 좋은 것 같아요. 서암함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도 작은 항구인데요. 대변항보다는 조금 작은데 더 좀 아늑한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지네요. 이 길 중간중간에 화장실이 많아서 공중 화장실이 많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기 왼쪽에 재밌는 등대가 하나 있는데요. 굉장히 작은 등대인데 한번 가볼까요? 그러고 보니까 대변항에서 이쪽 서암항까지 오는 길에는 등대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모양도 다 제각각이고 또 귀엽고 예쁜 등대들이 많습니다. 서암항에 있는 이 작은 등대는 젖병 모양을 닮았습니다. 또 벽에 그려져 있는 그림에서 알 수 있듯 저출산을 극복하는 일종의 출산 장려를 하는 그런 등대라고 하네요. 저 앞에 전망이 꽤 좋을 것 같은 식당이 하나 있는데요. 자리가 있으면 오늘 저기에서 점심을 먹고 가겠습니다. 해파랑길 리본도 있네요. 이게 해파랑길 2코스랑 일부 구간이 겹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리본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암항을 지나면 이제 저 앞에 큰 건물 왼쪽 사이길로 해서 해변을 따라 다시 걷게 됩니다. 지금부터 걷는 길은 오시리아 해안 산책로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해변 둘레길을 걷게 되는데요. 더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오른쪽으로 한참 리조트 건물들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완료가 되면 코스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일단 이 아래쪽으로 길이 나 있습니다. 지금 원래 해파랑길이 저쪽에서 이렇게 바로 올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사유지고 개발 때문에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우회를 해서 올라올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쪽 길이 지금 정비가 거의 안 돼 있는 상황이라 좀 아쉽네요. 여기는 지금 뭘 개발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규모가 굉장히 크네요.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인 건지 중단이 된 건지 정확치는 않습니다. 여기도 경치가 정말 좋네요. 전국의 경치 좋은 곳에 이렇게 개발이 되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개발을 한다면 너무 난립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 코스에 들어오니까 드디어 사람들 인적이 드물어지고 정말 한적한 해변 둘레길이 이어집니다. 이쪽 해변에는 여러 전설들을 가지고 있는 바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변수가 생겼는데요. 앞에 길이 막혔습니다. 제가 처음에 입구를 잘못 들어온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나가는 길이 막혀서 지금 아주 곤란해졌네요. 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저 바위 섬 쪽으로 해서 넘어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이 안쪽으로 안 들어왔을 텐데 많이 안타깝네요. 아래쪽으로 그래도 오솔길이 나 있어서 내려갈 수는 있겠네요. 이쪽으로 다시 오솔길이 나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이 끝쪽에 아주 멋진 자연 전망대가 있는데요. 저 앞에 바위 위에 작은 정자가 하나 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네요. 한번 가볼까요? 지금부터 정말 멋진 길이 펼쳐지네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의 둘레길입니다. 바다와 잘 꾸며진 그런 산책로가 어울려진 아주 멋진 길이네요. 저 위쪽에서 내려오는 정상적인 길이 있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우회 통행 안내 표지판이 잘 되어 있네요. 지금 이 빨간색 길이 출입이 금지된 제가 지금 방금 걸어온 그 길이고요. 이 노란색 길이 우회길입니다. 저 이쪽 반대쪽 입구에도 뭔가 표지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놓친 것 같네요. 공사는 내년 3월까지고요. 내년 3월까지는 이 해변길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금방 공사가 끝날 것 같네요. 옛날 그게 하던 데인데 지금 많은 분들이 저 깎아지른 절벽 위에 세운 작은 정자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이런 곳이 있었네요, 부산에. 해광사 용왕단이라는 곳입니다. 기도 노량으로 유명한지 많은 분들이 여기서 기도를 올리고 계시네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위치가 정말 절묘한 곳에 있습니다. 이제 해변길을 지나서 소나무가 울창한 송림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다로도 걷고 이렇게 숲속으로도 걷는 코스가 아주 다양한 곳이네요. 굉장히 흔히들 부산하면 바다와 붙어있는 부분이 굉장히 넓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바다와 인접한 부분은 약 한 20% 정도 되고 부산 전체 면적의 80%는 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변길 외에도 숲으로 다닐 수 있는 길들도 굉장히 많고요. 코스도 아주 다양한 편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닷바람이 굉장히 심했는데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바람을 막아줘서 아주 아늑하네요. 여기에 반려견 목줄 거치대가 있네요. 지금 걷고 있는 이 코스들은 반려견과도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그런 펫 친화적인 코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반대쪽에서 걸어오시는 분들도 많으시네요. 걷기 참 좋은 코스입니다. 왼쪽에는 파도 소리가 크게 들리고 오른쪽에는 새 소리가 들리고 정말 좋습니다. 여기 아주 큰 리조트가 하나 보이는데요. 아마 이게 아난티 코브라고
리조트라고 하는 리조트로 보입니다. 정말 크네요. 제가 오면서 검색을 좀 해봤는데 이 리조트가 뷰가 좋고 특히 카페가 아주 바다 뷰가 멋지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셔도 좋을 것 같네요. 리조트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앞쪽 산책로와 바다까지도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온 길이 오시리아 해안 공감 산책로네요. 반려견과 함께 걷는 댕댕이 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유용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 국립공원이나 일부 코스들은 반려견을 동반하지 못하는 곳도 많기 때문에 막상 현장에 가서 난처한 경우가 좀 있거든요. 지금 여기 1층이 전부 카페인데요.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뷰가 굉장히 좋은 대신에 커피값도 꽤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브런치 카페네요. 잠깐 들어와 봤습니다. 분위기가 정말 고급스러운데요. 굉장히 한적하고 지금 바다 뷰가 정말 멋지네요. 3층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아, 3층은 루프탑인 것 같은데요. 옥상으로 연결됩니다. 우와, 루프탑 수영장이 있네요. 지금 수영장은 완전히 꽝꽝 얼어붙어서 운영을 안 하는 것 같지만 경치는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식당도 있고요. 특이하게 저렇게 모두 발코니에 저렇게 뭐랄까 차양막이 쳐 있네요. 지금은 겨울이라 좀 이용하기 어렵겠지만 날씨가 좋을 땐 저기에서 아주 멋지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난테코볼 나와서 지금 계속 코스를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길 걷다 보니까 러닝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러닝 코스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부럽네요. 네, 이제 리조트가 끝나고 본격적인 바닷길로 또 이어집니다. 또 작은 항구가 나타나는데요. 여기는 동암항이라고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곳이 서암항이고요. 이쪽이 동쪽에 있어서 동암항입니다. 저는 지금 커피가 아주 땡기고 있습니다. 카페가 너무 많아서 어디 가야 될지 고민이네요. 이 작은 항구 이름이 동암항입니다. 굉장히 작죠? 근데 주변에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유명한 카페 갓샷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3층 높이까지 있는데 제일 3층에서 보는 전망이 아주 멋지다고 합니다. 경치가 좋은 만큼 사람이 많아서 자리 잡기가 쉽진 않겠네요. 카페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총 4층까지 있습니다. 아, 4층 루프탑이네요. 와. 바다 전망이 정말 미쳤네요. 항구는 아담한데 이렇게 멋진 카페를 품고 있네요. 동암항을 지나면 이제 해동 용궁사 방향으로 길이 이어집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물은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는 국립수산과학원이네요. 수산과학원답게 아주 멋진 곳에 자리를 잡고 있네요.
지금 이 길을 걸으면서 외국인 분들을 상당히 많이 마주쳤는데요. 부산 관광지로도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 이렇게 걷기에도 좋고 멋진 카페와 절경을 같이 즐길 수 있는 곳이라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곧 이런 곳들도 더 많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여기 바로 국립수산과학관으로 연결되는 샛길이 있는데요. 잠깐 들렀다 가보겠습니다. 저 하얀색 건물이 수산과학관인데요. 바로 이렇게 바다와 마주보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무료네요. 천장에 거대한 고래뼈가 있는데요. 참고래 실제 뼈라고 하네요. 1996년도에 인천 송도 해안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는데 지금 이렇게 부산까지 내려와서 표본으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으로 해동 용궁사를 봤을 때는 진입하는 곳이 산을 넘거나 그래도 어느 정도 임도로 한참 걸어 들어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해변을 통해서 바로 연결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해동 용궁사가 언제 생겼는지는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절이라는 게 정설로 받아지고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관광지기도 하고 또 사찰이다 보니까 절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도 이렇게 해변가에 소원 돌탑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저 앞에 용궁사가 보이는데 관광객들이 정말 많네요. 와, 사람 정말 많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소원을 빌러 오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도 오늘 여기 온 김에 소원 하나 빌고 가야 되겠는데요. 이 소원 다 들어주시려면 부처님 꽤나 바빠지실 것 같네요. 와, 이 밑에 동전 좀 보세요. 어마어마하네요. 행운의 동전점인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조용한 사찰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그다지 추천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해동 용궁사로 들어가는 차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오늘 사람 정말 많네요. 용궁사 오실 분들은 평일에 오시는 게 그나마 좀 더 한적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휴일이나 주말에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요. 용궁사 출구를 나와서 이제 리본을 따라서 다시 해파랑 2코스로 연결됩니다. 여기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왼쪽으로 롯데 아울렛 방향 표지판이 보이실 겁니다. 그쪽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 큰 용궁사 표지판, 표지석 있는 그 골목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저 표지판이 매우 작아가지고 그걸 지나치시게 되면 시내까지 내려가 버리게 되거든요. 꼭 이 코스에서는 요 갈림길이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니까 여기 잊지 말고 꼭 이쪽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빨간색 리본이 있기 때문에 빨간색 리본만 잘 찾으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네, 다시 바다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용궁사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나오는데 한참 걸렸네요. 여기 왼쪽에 오시리아 펜션이라는 작은 펜션이 있는데요. 이쪽을 찾으셨으면 제대로 오신 겁니다. 지금 저 끝쪽에서 용궁사로 이어지는 산책로가 있으면 이쪽으로 바로 넘어왔으면 좋을 텐데 절벽으로 끊겨 있기 때문에 산을 완전히 넘어서 이 해변으로 넘어왔습니다.
바다가 정말 조용하고 아름답네요. 여기 오른쪽에도 아주 큰 카페가 있는데요. 전망 좋은 곳엔 요새 모두 이런 대형 카페들이 다 들어서 있네요. 여기는 공수항인데요. 여기도 작고 아담한 항구입니다. 어촌 체험마을도 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작죠?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기 차곡차곡이라는 카페 보이시면 바로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셔야 되고요. 여기 직진하시면 막다른 길입니다. 이제 기장에서 해운대구로 넘어왔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해운대구고요. 저 앞에 지금 넓은 백사장이 보이는데 저기가 송정해수욕장입니다. 해운대구로 넘어오니까 확실히 차량도 많고 붐비는 것 같아요. 정말 멋지네요. 부산에 유명한 해수욕장이 많이 있죠. 해운대도 있고 광안리도 있고, 이곳 송정도 저는 처음 와봤는데 다른 해수욕장 못지않게 아주 멋지네요. 서울은 한파주의보가 떨어졌는데 여기는 봄날씨입니다. 사람들 옷차림이 훨씬 가볍죠. 송정해수욕장 왼쪽에 보시면 죽도공원이 있는데요. 올라가 볼까요? 부산답게 동백나무가 곳곳에 있네요. 동백꽃이 아주 예쁜데요. 이곳 죽도는 이름 그대로 예전부터 대나무가 아주 많은 섬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나는 대나무는 좌수용으로 보내져서 화산을 만드는 용도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임진왜란 때도 그 화살을 이용해서 적군을 물리치지 않았을까요? 죽도 끝쪽에는 아름다운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다 조망이 아주 멋질 것 같은데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자 이름은 송일정이네요. 일출을 보기 좋은 장소 같은데요. 와, 네, 정말 멋있네요. 가슴이 탁 트이네요. 시원합니다. 송정해수욕장입니다. 백사장 정말 깨끗하네요. 모래도 아주 깨끗하고 꽤 넓습니다. 모래도 단단해서 걷기에도 아주 좋네요. 추워서 그런가요? 갈매기들이 전부 해변으로 다 나와 있네요. 갈매기들이 도망을 안 가네요. 와, 이 추운 바다에서 패들보트를 타시는 분이 계시네요. 안 추우신가? 대단하시네요. 생각보다 파도가 꽤 센 해수욕장 같아요. 그래서 여름에 여기서 서핑 타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이해가 됩니다. 파도가 제법 높아요. 지금 해안가를 걷고 있는데요. 여기 바로 오른쪽 뒷구는 다 카페촌입니다. 예쁜 카페들이 줄을 지어 있고요. 어느 카페를 들어가든 바다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디든 다 뷰는 좋을 것 같아요. 송정 해변길을 지나서 이제 다시 산책로 갈림길로 들어갑니다. 바닥에 트레일 산책로라고 적혀 있네요. 옛날 그 구폐 철로를 이용해서 산책로를 만든 곳입니다. 지금 이 철로는 실제 관광열차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걷는 게 힘드신 분은 여기에서 그 관광열차를 타고 이동하셔도 좋겠네요. 데크길을 정말 잘 해놨는데요. 걷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이 철로는 지금은 신해운대역으로 옮겨간 예전의 구철로인데요. 지금은 관광철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해운대 블루라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벌써 누적 이용객이 10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안내창이 붙어 있네요. 관광열차는 송정역에서 탈 수 있고요. 해운대역까지 왕복을 합니다. 편도로도 이용할 수 있고요.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의 이름은 그린 레일웨이라고 하는데요. 기찻길을 뜻하는 레일과 숲길을 뜻하는 그린이 합쳐져서 그린 레일웨이라는 이름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중간에 아주 멋진 전망대가 보이네요. 다리골 전망대라고 하는데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장료도 없어요. 무료입니다. 멋진 스카이워크네요. 바다를 크게 한 바퀴 돌아서 나올 수 있는데요. 가볼게요. 와우, 여기는 투명 유리네요. Halimbawa, nakaganito tayo. Like, nagpo-posing tayo habang nag-video. Like, nag-decide tayo. 생각보다 아찔한데요. 청사포 다릿돌이라는 이름은 바다에 있는 암초 5개가 마치 징검다리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다릿돌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데크길하고 그 건물들이 이어져 가지고 바로 데크길에서 연결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기차가 오네요. 기차가 오면 손을 흔들어 주라고 합니다. 좋은 워시. 굉장히 뭔가 추억 돋는 그런 건널목이네요. 옛날 기차역을 그대로 지나가네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위에는 스카이 캡슐이고요. 아래는 열차입니다. 스카이 캡슐 열차는 저 위에 아까 모노레일처럼 공중을 떠가는데요. 아주 귀여운데요. 청사포입니다. 청사포.
이 밑에 몽돌 해변이 있는데요. 내려갔다 올 수 있습니다. 가볼까요? 벌써 파도 소리가 아주 청량하게 들리는데요. 저 아래 몽돌 해변이 아주 드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파도 소리 안 들어볼 수 없겠죠? 파도가 둥근 몽돌에 붙여서 아주 맑은 소리가 들리네요. 경치도 너무 좋네요. 또 다른 전망대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번엔 좀 더 멋진 전망대인데요. 이 전망대 이름은 해월 전망대라고 합니다. 이름 그대로 바다에서 달을 보는 전망대인가 본데요. 아까 봤던 다리떨 전망대보다 가운데 구조가 좀 다르죠. 높은 기둥의 양쪽으로 굵은 와이어로 연결이 돼 있어서 좀 더 역동적으로 보이는 전망대입니다. 여기도 물론 입장료는 없습니다. 이쪽에서 보니까 그린 레일웨이가 안 보이네요. 숲이 울창해서. Am I the only person not afraid of this? Well, I mean, me and that child. 이제 저 멀리 해운대가 보이네요. 오늘의 도착 목적지는 해운대입니다. 지금 해운대까지는 약 2.5km 정도 남았고요. 쉬엄쉬엄 식사하고 쉬면서 여기까지 대략 5시간 정도 소요됐습니다. 길이 좋아서 쉬엄쉬엄 가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코스입니다. 참 잘 해놨네요. 이제 거대한 해운대 마천루들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해운대에 다 왔네요. 그만큼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고 즐길거리도 많은 곳입니다. 오늘 여행의 종착지로 모자람이 없는 곳 같아요. 오늘 복귀할 때는 신해운대역에서 타지 않을 거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신해운대역에서 서울로 가는 KTX 열차 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하철을 타고 부산역으로 가서 부산역에서 타려고 합니다. 해운대에는 부산 지하철 2호선 해운대역이 있는데요. 지하철을 타고 부산역까지는 대략 45분에서 5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버스도 있는데 지하철을 타시는 게 조금 더 시간 절약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앞에 블루레일 종착점인 미포역 정거장이 보입니다. 미포역 정거장에서 부산 지하철 해운대역까지는 걸어서 한 20분 정도 더 소요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부산 최고의 해수욕장이라고 하는 해운대 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 정말 많네요. 이 건물이 부산 엑스더 스카이라고 꼭대기에 전망대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높네요. 해운대는 다르긴 다르네요. 조금 있으면 해가 질 것 같은데 낙조도 정말 멋지겠네요. 해수욕장 중간점에 있는 그랜드 조선호텔이 있는데요. 그랜드 조선호텔을 끼고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시면 해운대역이 나옵니다. 해운대 메인 거리를 지나가면 메인 거리 끝쪽에 해운대역이 있습니다. 뒷풀이를 하셔도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주변에 상업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부산 지하철 해운대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지하철을 갈아타고 부산역으로 갈 겁니다. 排水异常方向的列车马上就要进站了。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해운대역에서 여기까지 약 40분 정도 소요가 됐고요. 중간에 서면역에서 한번 1호선으로 갈아타야 됩니다. 오늘은 새로 KTX가 개통한 신해운대역을 이용해서 대변역에서 해운대역까지 약 15km 정도의 트레킹 코스를 다녀왔는데요. 전체적으로 경치도 아주 좋았고 또 볼거리도 많았고 주변에 상업시설도 훌륭하게 잘 되어 있어서 부족함 없는 트레킹 코스였던 것 같습니다. 여행객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